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0일 오전 11시 13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금 어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97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1000명을 넘은 것은 최근 들었는데 지난 15일에 1078명, 16일에 1014명, 17일 1064명, 18일 1053명, 그리고 어제 1097명, 그러니까 15, 16, 17, 18, 19, 5일 연속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이 구치소에서 집단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집단 발병이 나가지고 거의 한 2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072명, 해외 입국자가 25명인데 지역 발생 중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470명, 인천에서 62명, 경기도 244명, 합쳐서 수도권 확진자가 72.4%를 차지하고 위중,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이 더 늘어가지고 2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자도 15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674명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상황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7,434명이 새로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가 169만 2,007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세계적으로 45만 9,40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망률, 즉 치명률은 2.21%입니다. 미국이 2,475명 사망했습니다. 확진자는 18만 2,906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파이자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을 했고 모데나 백신에 대해서도 사용 허가가 나와서 곧 접종이 시작됩니다.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언제 백신이 도입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가 327명 신규 사망자, 브라질이 669명의 신규 사망자, 프랑스 189명의 신규 사망자, 터키가 241명의 신규 사망자, 영국이 534명 신규 사망자입니다. 이탈리아 553명의 신규 사망자, 아르헨티나 91명, 콜롬비아 249명, 독일이 250명, 멕시코가 627명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미국, 이 네 나라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페루도 65명 신규 사망자, 남아공이 234명의 신규 사망자를 냈습니다. 네덜란드도 54명, 누적 사망자 10,000명입니다. 칠레도 50명 신규 사망자,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이런 통계와 비교하면은 한국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누적 사망자가 2,892명, 누적 확진자가 197,464명, 치명률 1.5%. 일본이 여름 올림픽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글쎄요, IOC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백신 도입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백신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관료들이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도입했다가 이게 부작용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그럼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게 언제까지 백신을 도입한다 하는 이 기간이 적힌 계약서는 아직 없습니다. 총체적인 계약서는 있지만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이 문제에 따른 부작용은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백신을 도입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관료적으로 하면은 책임 안 지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이 되죠. 이런 일은 역시 기업이 맡아서 하면 참 좋을 겁니다. 어떤 기업에 특명을 내리면은 기업이 사생결단으로 이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영국에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구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여기도 언제까지란 이 날짜가 없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우선 이 백신을 언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중간 결과가 조금 그 백신 예방 효과가 한 70%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FDA의 승인을 언제 받느냐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와는 이달 중 계약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용이 허가된 모더나와도 다음 주 계약 체결 추진한다.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와는 2천만 회, 그리고 모더나와는 2천만 회 접종량을 확보한다는 건데, 이게 서로 지금 물량 확보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국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정부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구매 계약서를 보면은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거 동아일보 어제 보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2, 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구두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것도 자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18일에 백신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구매 약정을 체결한 얀센과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완료할 수 있고, 화이자는 최종 법률 검토 단계여서 이달 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최종 계약서에서 구체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태도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지난 18일에는 급해졌는지 내년 2, 3월 백신 최초 도입 후 신속히 접종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접종의 부작용도 우려되죠. 그러나 미국 이 선진국이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우선 백신의 대량 접종이 더 시급하다. 더구나 겨울철을 맞아가지고 지금 대확산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하는 다급함 때문에 이 백신의 허가 사용 승인을 빨리 해주고 접종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스크를 끼는 게 이게 제2의 백신이다 해가지고 여유를 부렸는데, 그동안에 이 K방역 선전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다가 정작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내년 봄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대응하는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만사저치고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을 빨리 했을 때는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가 있지만, 결정을 늦게 했을 때 실수가 생겨버리면은 그걸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기마 군단의 스피드로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듯이 이 속전속결은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개발연대 때 얼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게 관료주의가 정착되니까 원래 이 좌파는 관료주의와 딱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가 제일 좋아하는 정권이 우파 정권이 아닙니다. 좌파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정권 자르지를 않고 이 권한을, 국가의 권한을 계속 키워주니까 공무원들로서는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 속에서 관료주의의 타성이 몸에 젖어들면은 백신 확보 실패라는 이런 결정적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이 추미애 이 윤석열 사태를 이 코로나 방역으로 덮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